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3월 2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자흐스탄 대 슬로베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덴마크를 제외하면 확실한 강자가 없는 H조에 속했다. 이번에 만날 슬로베니아를 비롯해 핀란드와 북아일랜드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들이다.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슬로바키아와 아제르바이잔 등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어서 슬로베니아는 최근 메이저 대회에 가지 못하고 지역 예선에서 전부 탈락했기에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덴마크가 있긴 하지만 다른 팀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다. 때문에 주축 선수를 모두 소집해 이번 일정에 나선다. 주전 키퍼인 얀 오블락을 중심으로 우디네세의 센터백 비올, 앙제의 블라지치, 슈투름의 스탄코비치 등 안정적인 수비진을 구축했고 로브리치와 자이치, 쿠르티치 등 핵심 미드필더진도 빠짐없이 데리고 왔다. 전력상으로는 오블락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이고 제2의 홀란드로 불리우는 세스코가 공격을 이끌 원정팀이 근소하게 났다. 그러나 카자흐스탄도 자국리그 강팀인 아스타나 소속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 전력을 끌어올렸다. 비실리예프의 안정적인 공수 조율도 있을 카자흐스탄이 홈에서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홈 이점이 큰 국가 대항전 일정이기에 슬로베니아도 무리해서 경기를 운영하기 어렵다. 언더와 함께 카자흐스탄 헨승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헝가리 대 에스토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헝가리는 최근 유럽에서 새롭게 강호로 올라선 팀이다. 네이션스 리그 A리그에서는 잉글랜드를 강등시켰고 독일보다도 많은 승점을 따냈다. 이태리의 승점 1점 차로 뒤지며 파이널 스테이지로 가진 못했지만 푸스카스 시대 이후 그들이 돌아왔음을 알렸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세르비아와 더불어 조 1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에스토니아는 네이션스 리그 D리그에서 사전 전승을 기록하며 승격했다. 그러나 몰타와 산마리노 등과 같은 조였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F조에 속했는데 아제르바이잔전 승리를 목표로 나선다. 그러나 전력 자체는 인상적이지 않다. 헝가리는 불가리아전을 앞두고 나서는 최종 평가전에서 100%의 전력을 가동하진 않겠지만 홈의 이점은 누릴 수 있다. 살라이와 아담 등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공격수가 있고 경기가 안 풀리면 라이프치히 소속의 소보슬라이가 나와 공격 전개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태리는 유로 20 우승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충격의 탈락을 당하며 월드컵을 집에서 바라봐야 했다. 때문에 이번 유로 24 예선을 어떤 팀보다 기다렸다. 키엘리니를 비롯한 베테랑 선수들이 대거 은퇴를 선언하고 세대 교체에 들어갔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나폴리를 리그 1위로 이끌고 있는 폴리타노를 비롯해 베라르디와 키에사 등 이선 공격수들이 즐비하다. 이어서 잉글랜드는 좋았던 시기를 지나 지난해 최악의 성적에 그쳤다. 월드컵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헝가리와 독일에 밀려 그룹 B로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자존심 회복을 바라고 있다. 세계 최고의 리그를 보유했기에 도르트문트의 벨링엄을 제외하면 해외파가 없지만 주장인 해리케인을 중심으로 레시포드와 사카, 토니 등 절정의 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공격진에 나서고 있다. 이태리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잉글랜드도 버틸 힘은 충분하다. 특히 데클란 라이어스와 벨링엄, 마운트 등이 나설 중원에서 이태리 상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기에 경기 내내 무게의 추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이태리는 키에사와 베라르디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노리겠지만 무리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워낙 비슷한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이고 라이벌전 패배의 여파는 크기의 수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언더와 함께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북마케도니아 대 몰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이태리를 비롯해 잉글랜드와 한 조에 속해 있기에 최대한 많은 승점과 골득실을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순위 경쟁을 통해 본선행을 노릴 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최약체 몰타 상대로 대승이 필요하다. 다음 일정이 친선전이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없는데
나폴리의 스타인 엘마스를 중심으로 네스트로프스키와 트라이코프스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다. 이어서 몰타는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인구수가 적기도 하지만 축구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지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번 소집 멤버 중에서 A매치 최다골 기록자가 3골에 불과한데 은봉과 사트리아누를 제외하면 골을 기대할 선수가 없다. 몰타는 백스리 외에도 4명의 선수를 수비 라인 바로 위에 위치시키는 수비적 운영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인데 홈팀의 엘마스와 바르디, 아타나소프 등이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덴마크 대 핀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는 유럽 월드컵 예선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며 월드컵에 직행했지만 본선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다. 호주에 패한 것이 충격이었는데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유로 예선에서 다시 나아가려 한다. 부주장인 에릭센이 리그에서 당한 부상으로 빠진 점은 아쉽지만 호이비에르를 필두로 옌센과 네르고르, 담스고르의 3인방이 모두 나선다. 이어서 핀란드는 최근 유럽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내지 못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강팀도 심상치 않게 잡아냈었는데 최전방이 아쉬웠다. 핀란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테무 푸키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이지만 포르스의 성장세가 더뎠고 중원에서 키맨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다. 핀란드는 수비진의 세대 교체를 시도 중인데 알로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라인을 지킬 선수가 없다. 올리아와 옌센 등 A매치 출전이 10경기도 되지 않는 선수들이 대거 차출됐는데 브레이스웨이트와 빈을 앞세울 덴마크의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핀란드가 원정에서 텐백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에 언더와 함께 덴마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산마리노 대 북아일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마리노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다. 아시아의 변방이라 평가받는 팀들 상대로도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프로 선수가 거의 없는 팀이다. 최전방에 나설 리날디 정도에게 골을 기대해야 하는데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찬스를 만들기 어려운 전력이다. 이어서 북아일랜드는 최근 유럽에서 부진한 성적에 그쳤기에 이번 대회에서 호성적을 노리고 있다. 덴마크를 제외하면 모두 해볼 만한 팀들이기에 가능성도 충분하다. 센츄리 클럽 가입자인 베테랑 센터백인 조니 에반스가 이번 대회에도 주장을 맡았는데 맥네어와 퍼거슨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미드필더진이 있고 워싱턴이 최전방에 나설 것이다. 산마리노가 승점 우위의 텐백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수비진을 이끌 마땅한 리더도 없거니와 수비를 보호해줄 볼란치도 없기에 고전이 예상된다. 북아일랜드의 전력이 우세한 건 사실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